네, 이번 시간은요,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이다 라고 해서요, 우리가 현재 판구조론이다 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 1학년 때도 우리가 배웠지? 그래서 판구조론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전 단계에 대해서 배우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구조론은 또 완벽하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이렇게 좀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또 지구가 원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배우게 돼요. 따라서 일단은 판 구조론 이전에 어떠한 내용들로 정립이 되어 갔는지 그것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요. 대륙이동설 아주 유명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륙이동설이 등장 이전에 일단 대륙의 하나의 덩어리, 우리는 그게 판게야 초대륙에 해당하는 이제 아주 익숙한 이름 알고 있을 텐데 한 덩어리였다가 이동하였을 것이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여러 학자들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하게 그것을 증거를 대면서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베게너가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봐 내 말이 맞지? 이런 상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야. 따라서 대륙 이동설이요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모의고사 수능 문제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게 베게너가 증거들을 제시하기 전, 그 이전에도 대륙 이동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에 해당하는 건 내신용으로는 받을 법합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해안선 모양이 유사한 게 우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짜로 왜? 라는 생각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한 거고 홈볼트 대서양의 인접한 육지들 생물학적, 지질학적, 기후학적 이러한 유사성이 있다 이런 걸 다듬어서 베게너가 좀 더 완성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쥐스 현재 남반구 대륙의 일부 과거에 하나였다가 떨어져 나왔다. 말했다시피 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의심해 오던 그런 상황들을요. 베게너가 듣기에도 진짜 좀 맞는 말 같은데? 라는 것들을 증거를 찾아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요.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의 첫 번째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부터는 어떠한 가설 그리고 그 학자 주장한 대표 학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요. 이렇게 한 개점 요 세트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가 들어가 보면 과거에 모든 대륙들이 하나였다. 하나 그 하나인 대륙을 엄청 크잖아. 초대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이름을 우리는 판게아라고 이미 들어봤을 것이고 봤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이 판게아는요 사실 고생된 말에 형성됐다 이렇게 되는데 형성 말고 존재했던 시기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중생대 초까지 이 판게아의 모습으로 존재하거든. 근데 이 존재한 시기에 대해서 중생대 들어가자마자 판게아는 무슨 중생대야. 그냥 고생대 말 이렇게만 형성이든 존재든 다 똑같이 이렇게 단편적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문제에서 잘 함정에 빠지겠죠. 그치?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초대륙 판게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는 중생대 초까지는 이 모습을 유지했다 존재했다 라는 거고요. 2학년 체크해볼까? 2학년에 해당하는 요 시기 꽤나 구체적이었어. 그래서 2학년 전부터 분리 이동을 했다. 판게하 분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거든. 그러면서 점점 대서양 인도양 넓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수륙의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판계 상황 요거 추가적인 설명을 보시면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 요거 꼭 하이라이트 쳐 놓으세요. 중생대 초까지 존재했다라는 거고 하나의 큰 땅 덩어리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것이 분리되고 다시 모여지고 이런 상황이 그 이전 과거에는 없었겠느냐?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판게아 이전에도 유명한 초대륙 그 중에 로디니아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로디니아는 약 12억 년 성칸브리아 시대에 이런 시대 때 존재했던 초대륙의 모습이에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베게너가요 주장을 합니다. 일단 네 가지의 증거를 명확하게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은
이 네 가지다라는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런데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현재 해안선 모양, 화석의 분포, 지질 구조, 빙하의 흔적 모두 다 이 붙어 있었던 초대륙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고 형성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 보면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일치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안선의 모양이 유독 어딘지까지 기억합니다. 남아메리카의 요 서쪽과 동쪽이죠. 남아메리카의 동쪽과 아프리카의 요 서쪽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너무나 일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이렇게 타이틀만 기억하는 거 말고요. 실제 구체적인 사례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대륙 서안 누구 거? 아프리카. 대륙 동안 누구 거? 남아메리카. 이런 상황으로요. 바꿔놓는 건 정말 일도 아니겠지. 그치? 위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안선 모양이 유사하고 해안선이 잘 들어맞더라 라고 되어 있죠. 고생물 화석 분포의 연속성 이렇게 나있지. 고생대 아니라 고생물, 과거에 있었던 생물들이 화석인데 그때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 고생물 화석이 발견됐다라는 거. 일단 포인트는 여러 대륙에서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살았다라는 거고 얘네가 육상에서 살았던 애들이라서 육상 생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동하기 어려운 이것까지도 포커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이 모여져 있었을 때 왔다리 갔다리 이거는 가능하지만 절대로 물을 해양을 건너거나 거기서 살거나 이러기는 어렵다. 1번 글로소프테리스랑 2번 메소사우루스 얘네는 외워야 합니다. 글로소프테리스 요거를 기억할 때 그냥 단순히 요거 끝 이러지 않고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5개의 대륙의 이름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래야 이렇게 5개에 걸쳐서 육지에 사는 식물이잖아요. 육지 식물 얘가 바다를 건너갈리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알아야 되고 메소사우루스 얘는 육상파충류라고 해볼까? 써볼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육상입니다. 선생님 키노그나투스도 그렇고 공룡들이 물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물은 담수와 같은 육상의 상황이죠. 그런 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일부 근데 해수와 같은 이러한 짠 바다의 물 이런 데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메소사우루스는 키노그나투스랑 같이요. 이렇게 남아 요런 부분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그거는 리스트로사우루스라고 해서요. 이렇게 걸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과 결과적으로 고생물 화석 다 비슷한 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3,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질구조의 연속성 이렇게 나있죠. 북아메리카 에팔레치아 산맥 유명합니다. 얘는 또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어서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하기도 해. 오케이? 그런데 얘는요 캘레도니아 이게 좀 더 유명한 이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이름 아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요 케이프 스국대 얘 말고는 얘네 지금 아틀라스부터 다 비슷한 유사한 지질 구조이자 얘네들의 성질을 가진 땅들이다 이거야. 그런데 에팔레치아 산맥이랑 아틀라스랑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가장 유사한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치사하게 느낄 수 있어도 더 유명한 캘레도니아, 스칸디나비아 얘 말고 아틀라스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 이렇게 나있죠. 열대 또는 아열대 기후에서 빙하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인도가 아주 재밌는 대륙이에요. 인도가 지금 여기에서 현재 20N까지로 올라와 있거든. 그런데 이거를 뭐 올리고 싶다 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20N까지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각의 나이가 다른 땅들이 생겼을 거고 그러면 이러한 지금 위치 열대 또는 아열대 기후인 요 상황에서 절대 현 위치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겠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생각한 거지. 그러다 보니
남극을 중심으로요. 요 남극에서요.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남아메리카. 얘들이 이렇게 추가적인 흔적, 빙하의 흔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빙하의 흔적까지 모두 다 판계하를 주장하는 거고, 한계점은 일단은 증거도 알겠고 그런 주장을 이해하는데 대륙이동의 원동력은 그러면 뭔데? 라는 거에 설명을 못해요. 대륙을 이동하는 건 알겠는데 왜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움직이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거지. 당시 대륙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지지 받을 수 없고 한계점을 가지더라 라는 겁니다.